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잠잠했던 스토브리그에 모처럼 대형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드 소식과 함께 선발시장 분위기 그리고 다저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PN의 제프 파산 기자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컵스가 마이애미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한 선발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영입했으며 그 대가로 마이애미는 T급 외야 유망주인 오웬 케이시와 이 두 명의 타자 유망주를 추가로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컵스는 카브레라 영입으로 이번 겨울 가장 큰 목표였던 선발진 보강에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컵스가 내준 유망주 케이시는 컵스 팀 내 1위 유망주이자 유망주 랭킹 전체로 살펴보더라도 47위에 오른 선수입니다. 컵스 입장에서도 카브레라를 품기 위해서 꽤나 큰 출혈을 감수한 셈인데요. 이 케이시는 지난해 막판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고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애미의 개막일 로스터에 합류해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컵스는 일본인 우한 이마의 영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이마에는 결국 휴스턴과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겨울 컵스는 불펜 FA 5명과 계약하면서 뒷문 보강에는 성공을 했지만 선발 FA 영입보다는 트레이드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온 여러 선발 자원 중에 카브레라를 또 선택을 하게 됐네요. 네, 컵스에게는 카브레라와 같은 구위형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이마나가가 이를 수락하면서 컵스의 올해 예상 선발진은 보이드와 호튼, 이마나가와 타이온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이 컵스의 선발 평균 자책점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3.83으로 30개 구단 중에서 8위였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7.53개로 27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컵스의 선발진이 이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구위형 투수와는 거리가 있었고 대부분은 약한 타구를 유도해서 탄탄한 수비에 도움을 받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렇습니다. 카브레라는 컵스 선발진에 부족했던 9위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26경기에 나서서 8승 7패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을 했고요. 137.2이닝을 던지는 동안 150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강력한 9위를 뽐냈습니다. 카브레라는 평균 97마일의 강속구와 함께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인데요. 카브레라는 특히 패스트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체인지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귀국 인터뷰에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한 95마일 체인지업의 주인공이 바로 카브레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물론 카브레라에게도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지난 5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89경기에 나서는데 그쳤다는 점인데요. 어깨와 팔꿈치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이탈이 잦았고요. 지난해에도 시즌 초반에 물집으로 그리고 9월에는 팔꿈치 염자로 2차례나 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구 불안인데요. 카브레라는 지난해 이전까지 4시즌 동안 294이닝을 던지는 동안 168개의 볼넷을 내줬습니다. 9이닝당으로 환산하면 5.1개의 볼넷을 내준 수치였는데요. 지난해에는 9이닝당 볼넷이 3.1개로 제구력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안정감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브레라는 아직 저렴한 연봉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올해 카브레라의 예상 연봉으로 370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FA 시장에 나온 선발 몸값에 비하면 푼돈에 가까운데요. 게다가 카브레라는 2018년까지 3시즌을 더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앤디 맥컬러 기자는요, 에드리안 하우르저가 2년에 2200만 달러를 받고 더스틴 메이가 1년에 1250만 달러를 받는 시장이라면서 카브레라 영입을 또 좋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맥컬러 기자의 말처럼 이번 스토브리그는 특히 선발 시장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즈가 토론토와 7년에 2억 10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그 뒤로는 사실 잠잠한 상황입니다. 마이클 킹이 샌디에고와 3년에 7500만 달러, 메리 켈리가 애리조나와 2년에 4000만 달러, 그리고 코디 폰세가 토론토와 3년에 30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정도를 제외하면 준척급 선발 계약은 뚝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프렘버 발데스, 레인저 수아레즈와 같은 대여급 선발들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체 왜 이렇게 선발 시장이 느리게 움직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FA 시장보다 트레이드 시장에 매력적인 선발 자원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컵스로 이적한 카브레라 외에도 워싱턴의 젊은 좌완 선발이죠. 맥켄지 고어는 물론이고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받은 타릭 스쿠버의 트레이드 가능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들 입장에서는 굳이 FA 시장에서 큰 돈을 쓰는 것보다 유망주 유출을 감수하더라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비교적 젊고 서비스 타임이 남은 선발 자원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다저스 역시도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저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타겟은 바로 미러키의 우한 에이스인 프레디 페랄타인데요. 지난 6일 디애슬레틱의 켄 로젠탈과 윌 세먼 기자는 페랄타에 대해서 본격적인 트레이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페랄타에게 관심을 보인 팀은 다저스를 포함해서 양키스와 매츠, 애틀란타, 보스턴까지 5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구단 외에도 페랄타의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스몰마켓 구단들도 영입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랄타는 지난해 17승 6패 17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70, 탈삼진도 204개를 기록하면서 미러키 마운드의 기둥이 된 선수입니다. 17승은 내셔널리그 최다승이었고요. 사이영상 투표에서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균 95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함께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까지 모두 완성도가 뛰어난 리그 정상급 투수인데요. 스몰마켓 구단인 미러키는 올해가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페랄타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 미리 직전감 선수와 유망주를 챙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저스는 이미 야마모토와 스넬, 오타니, 글래스나우, 시엔의 사사키까지 많은 선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프리드먼 사장은 항상 확실한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만약에 적재된 투수 직전간 자원을 묶어서 페랄타라는 에이스급 투수로 바꿔올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트레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러키가 현재 페랄타의 대가로 원하는 건 직전감 투수라고 하는데요. 다저스는 시엔이나 캐스페리우스, 로블레스키, 라이언 등 직전감 선발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드를 맞추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페랄타를 포함해서 이번 겨울에 다저스의 선발 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 매체들은 마감일에 스쿠바리 트레이드가 된다면 그 행선지는 또 다저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유망주 랭킹 탑100 안에 다저스 소속 유망주는 무려 7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도 스쿠버를 내주려면 그에 걸맞는 유망주 패키지를 원할 텐데 그 대가를 맞춰줄 팀이 얼마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다저스는 올해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조용하다고 가만히 넘어갈 팀이 아닙니다. 과연 프리드먼 사장의 타겟은 어느 선수가 될지, 페랄타 혹은 스쿠버리 정말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될지도 끝까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브레라 트레이드 소식과 함께 FA 선발 시장 분위기 그리고 남은 트레이드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측하시는 프리드먼 사장의 다음 움직이는 무엇인지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